네, 이 시간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를 이전에도 굉장히 재차 많이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신고가 경신. 그 원인과 함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유동성 규제안 때문에 소폭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던 중국 증시인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이어가네요. 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에 뭐 일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5% 빠지면서 저 기회가 왔다. 한 5%에서 10%만 더 빠지면 좀 많은 자금들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전생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이너스 5% 떨어진 게 마지막이고 한 2% 3%씩 재차 올라면서 장 막판에 계속 끌어올리면서 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과연 전 세계적으로 G20 국가들의 하반기 그 증시 수익률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주식시장 하반기 주가 수익률 G20 국가들 보시면 중국이 41.6%가 올랐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5%죠. 그렇죠. 뭐 한국은 여기 그 마이너스로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네. 뭐 이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럼 과연 그 섹터 중에서 무엇들이 올랐냐 하면은 유틸리티가 뭐 70%, 그리고 뭐 금융, 그리고 산업재 소재, 뭐 IT는 오히려 좀 이렇게 뒤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뉴노멀로 이래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IT하고 금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마 종목별로는 100% 이상 더블 이상 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제는 특히나 중국 그 대형 증권주들 10% 넘게 올랐었는데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해하고 심천 지수의 거래량을 다 합치게 되면 전 세계 그 증시의 거래량 그 신기록을 계속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거래량 자체가 브로커리지 수익률로 증권사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증권사들은 뭐 시가총액 50조가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사실 미국 증시만 봐도 네. 지금 유가 하락 그리고 러시아 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 위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네. 중국 증시는 이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건지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외신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전혀 영향받지 않을 거고요. 예. FOMC에서 무슨 컨시더러블 타임으로 해서 이머징에서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상해 증시는 별개일 것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외국인들한테 풀어졌던 그 후광퉁, 홍콩 증시를 통해서 상해 증시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최근 들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수급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GDP 성장률을 하방 압력을 지금 보고 있다. 8% 원자바오 시절에 8%로 이렇게 갔던 것들이 7%밖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최근 시장이 올랐던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들은 지준율이라든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좀 경기를 부스트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가 당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대비해서 좋은 걸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서방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중국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GDP의 12%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지하고 있지 않은 순수출 부분. 요게 지금 둔화가 되는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훨씬 좋아서 제가 그레이트 시프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나비 효과를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증거로 일단 첫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서방 언론들에서 계속 지금 약점으로 깎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추이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옛날에 세계 공장이라고 했던 수준 연 한 10% 넘게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7%, 7.1%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약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그 경제에서 문제로 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고용입니다. 고용이죠, 예. 고용입니다. 사람이 실업률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2차 산업 구조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했던 게 중국 경제의 과거의 중국 경제라면 네. 현재는 지금 3차 IT와 금융 이런 쪽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그 비중 자체가 2차 산업을 지금 뛰어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2차 산업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2차 산업이 좀 더 많은 노동 유발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옛날에 10%가 넘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다음에는 옛날에는 그 GDP 1% 올라갈 때 50만 명 정도밖에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10%를 했어도 한 500만 명 이렇게 일자리가 연간으로 생기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3차 산업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네. 1% 늘어날 때 150만 명. 오. 그래서 옛날에 한 60만 명 정도 돼서 한 2배 넘는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연간 대졸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한 7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700만 명 정도가 나오면 1%당 제가 아까 1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6.5%만 돼도 연간 1000만 명이나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계속 잘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노동 유발 계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 노동 유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IT라든가 서비스업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바바의 사례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예전보다도 GDP 1%당 이 고용 노동 유발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6.5%만 돼도 뭐 충분히 지금 대졸자들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고용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펼쳐졌던 이제 경제 공작 회의, 이 5대 과제 그리고 뭐 개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들이 나왔는데, 요거 내용 한번 좀 짚어보면 우리가 좀 앞으로의 좀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그림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개의 과제, 개혁 정책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겠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도 금리를 내렸었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중론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환율이라든가 이런 그 환율 싸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신흥산업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이제 골고루 시키면서 전통 산업들도 고부가가치화를 시키겠다. 그 서방 언론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디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옛날에 이제 굉장히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선제적으로 10년, 20년 전에 투자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철도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주를 굉장히 잘 따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국 내부로 저 신실크로드를 낸다는 걸로 해서 기존의 2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좀 깨야겠다는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뭘 찾기가 좀 많이 어렵다. 라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컨텐츠 관련된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좀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 발전 방식 전환하는데 옛날에 그 농부들한테 토지를
굉장히 많이 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에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토지 보상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중국 부동산들은 다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평수 이상에 되는 것들은 좀 등록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좀 부동산 정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성장이 아닌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정치와 기업과를 분리시키겠다. 공산당이 그 국유기업들을 모든 기업들을 70%를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의 실적은 공산당이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하고 기업을 분리시키겠다는 것,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를 시키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도 하면서 기축통화로서 모든 시스템을 지금 계속 제고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갖고 있었던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제 완벽한 어떤 시장 경제 체제의 틀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틀을 갖추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고 나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시장에 대한 파급력 계속해서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는 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돌아서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경제 공작회의에서도 이제 한류 컨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슈 파급력과 더불어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 미국하고 중국 봤을 때 PER 기준으로 17배하고 10배의 차이입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40%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낮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PER 기준으로도 세계 공장 시절 대비해서 지금 너무 낮다. 옛날에 지금 30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6,0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굉장히 3분의 1 토막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2분의 1 토막밖에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피로 생각하면 2,000포인트가 800포인트 됐다가 1,000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30% 40% 올랐다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러워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상해 종합지수 월봉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될까요? 네. 이거 지금 6년 조정됐어요. 6년 조정되고 6,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라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면 지수 투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지수 투자밖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타이거, 호랑 합성, 호랑 합차, 예.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예.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면 부동산 정책들을 완화를 시키면서 부동산 가격들은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 뭐 옛날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뭐 부패 관리들이 자산 증식과 돈 세탁의 그 수단으로 썼는데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돈을 부담스럽게 계속 쥐고 있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서 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굉장히 지금 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대비해서 봤을 때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보대출 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들, 여기서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이 신고가 경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월봉으로 좀 보셨는데 6,000포인트에서 이제 3,000포인트 올라서면서 지금도 늦지 않은 기회다. 앞으로 이제 중국 성장이 질적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얼마나 더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갈지 그 부분에 주목하셔서 오늘 전략 한번 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좀 어제 그제 좀 이틀간의 좀 흐름을 보니까 역시 좀 국내에 있는 중국 상장 기업들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 중국 지수와 함께 좀 같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